내일이죠. 네. 내일 17시 우리나라 시간 오후 5시부터 드디어 올림픽 첫 번째 조별리그 경기가 펼쳐지는데 뉴질랜드랑 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 뉴질랜드 간략하게 어떤 포인트로 보면 되는지 관전 포인트 프리뷰 요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 예고하자면 주원이 형과 종민이 형이 아주 강한 포부를 밝히셨죠. 중립중계를 할 것이다. 네. 저희는 이제 중립중계죠. 그죠. 항상 중립을 지켜오셨어요. 그럼요. 대한민국 경기라고 할지라도 그쵸. 중립은 중립이다. 그래서 그 주원이 형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두 아이도 이제 중립이다. 그렇지. 네, 균등하다. 균형이 딱 맞춰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많이 웃어둬라 필리핀. 그 웃음이 다 좌절된 눈물이 될 것이다. 필리핀 새끼들아 야 때려도 돼 임범아. 오케이 그랬잖아. 시간 있어 끝까지 가자. 아이씨. 적당히 해야지. 아주 미친애 아니야. 적당히 나가 그놈의 새끼야. 중립으로 진행을 아프리카 TV에서 네. 중계권이 있어요. 영상이 나오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요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독점으로 진행을 하니까 많이 와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첫 경기는 어느 팀에게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돼요. 네. 왜냐면 첫 대회는 사실 첫 경기는 대회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팀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고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대부분의 이제 경험자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맞아. 그래서 크리스 우드고 뭐 이런 거를 다 차치하더라도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가져갈 수 있는 부담이 있다. 변수가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몇 번의 평가전을 지금 2번의 평가전을 봤을 때 변수가 좀 있어요. 많았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의 관전 포인트를 좀 먼저 따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RM 프랑스전에서 보여줬던 어떤 불안함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점은 역시나 수비입니다. 일단 평가전 두 경기에서 4실점을 허용을 했고 우리가 지난 대회인 리우올림픽 때도 수비진이 결국은 약점을 좀 드러냈었어요. 그때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크로스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잘 대응되지 못하면서 결국 조별리그에서 아쉽게 탈락을 맛보고 말았는데 게다가 이번 평가전에서도 수비가 좋지 않았고 우리가 평가전 입중계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불안함이 있어요. 수비 간격이 이 상대가 좌우 전환을 할 때마다 쉽게 벌어지는데 뒷선수 체크 못하는 경우도 몇 번 그렇죠. 있었고 간격이 벌어지는데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좀 커버가 안 되는 지역들을 남겨놨고 또 이에 대한 미드필드의 커버가 늦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대표팀의 밸런스가 좋은 단계라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합류되는 게 불발이 되면서 박지수 선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박지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경기까지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바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군사훈련에 들어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되게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만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또 국가대표 센터백 출신 이 형일이 형 김영일 선수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히든볼 워리어오브 4명이 얘기가 좀씩 다 달랐어요. 저는 정태욱, 김지우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형일이 형은 김학범 감독이 이상민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민과 파트너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태욱 앤 이상민을 예측을 하더라고. 이상민 주장 한 장 차고. 저는 김지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상민 선수가 그 마지막 엔트리가 확충되면서 이제 뽑힌 케이스. 나중에 붙었죠. 아마 김학범 감독도 최근 서울이랜드에서의 폼을 안 좋았어요. 아예 안 본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건 뭐 예상하기에 다 다를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냥 이것만 놓고 봤을 땐 정태욱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김재우, 대구 라인이냐 아니면 이상민, 원래 김학범 감독이 신뢰하던 주장 환작을 많이 달았었던 이상민이냐. 근데 결국 좀 김민재가 안 뽑힌 것의 누수는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있을 것이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리우올림픽 때도 드러났던 크로스나 어떤 볼 처리에서의 약점 때문에 김민재 존재감을 아마 끝까지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이 변수 그리고 우리가 와일드카드를 정말 실질적으로 한 자리 거의 잃은 셈과도 다름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첫 출발에서 변수가 있는 상태로 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3선 조합을 어떻게 짰느냐예요. 원두재 선수 폼이 울산에서도 좋지 않았고 좀 불안불안하죠. 이번 이 평가전 두 경기에서도 빌드업 시에 압박을 받았을 때 볼을 너무 쉽게 뺏겨서 실점 빌미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수비적으로 좀 동작이 늦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두 경기 동안에 고정돼 있던 선수는 김동현이었어요. 아렌전에서는 원두재가 나왔고 프랑스전에서는 정승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체로는 프랑스전 후반에 김진규 선수가 또 나왔고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이 3선 운용을 계속 골고루 해보긴 했지만 과연 어떤 조합을 꺼낼 것인가. 사실 그간 대표팀에서의 플랜으로 보면 원두재가 뒤에서 한 자리 차지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원두재 폼이 지금 변수가 생긴 상황에서 정승원 한 자리에 김동현을 배치시키는 형태가 됐지. 어떻게 봐요? 저는 왠지 원두재를 뺄 것 같아요. 뺄 것 같아? 난 일단 첫 번째 경기라서 원두재가 일단은 나올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거든.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둘 다 예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원두재 김동현 아니면 김동현 정승원 그러니까
프랑스전 라인업이냐 아르헨전 라인업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김진규 선수는 아마 서브일 것 같고 그렇게 예상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팀 자체로만 보면 어쨌든 원주재가 그동안 해왔던 자리나 역할이 있으니까 그래서 첫 경기 때 나올 수 있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지는 거는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삼선은 얼마나 압박을 잘 견딜 것이냐 또 얼마나 수비 커버에서 확실히 조직적인 모습을 좀 보일 것이냐 맞아요. 두 가지가 큰 변수를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김학범 감독이 평가전을 마치고 쭉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전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김학범의 축구 스타일은 항상 빠른 전환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 빠른 선수들이 일단 첫 번째로 생각나고 두 번째는 팀적인 전환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 이 두 가지 강조를 좀 한 것 같거든요. 발 빠른 자원들은 일단 우리 대표팀에 확실히 있죠. 뭐 이동준, 엄원상 그리고 이제 뭐 송민규가 또 볼을 달고 공간 그렇죠. 창출하고 하면서 뭐 송민규 선수 순속이 빠른 선수는 아닙니다만 공을 가지고 안 뺏기고 밀고 들어가는 힘이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간 템포를 그래서 바짝 끌어올릴 수 있는 자원으로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최전방에 황의조는 확정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선발에 이동준, 송민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경쟁하는 선수가 또 있죠. 권창훈이 있습니다. 공미 자리는 저는 일단 이동경이 선발일 것 같거든요. 이동경 대 이강인. 이강인인데 저는 이동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데 순간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4-1-4-1에 한 명의 미드필더 폼이 좋다면 너무 다행이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그래도 아쉬움이는 원두재를 두고 이강인, 이동경을 동시에 쓰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 그래가지고 공격적으로 나갈 거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근데 있죠. 첫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밸런스를 신경을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4-2-3-1 이쪽 예상이 좀 되는 것 같고 아마 뭐 이동준, 엄원상, 송민규 이 세 선수 중에 경쟁이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은 됐는데 이동준은 프랑스전 교체 투입돼서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페널티킥을 얻어냈었죠. 근데 그 경기에서 부상 예방 차원으로 빼줬다고는 하지만 발바닥이 밀리는 부상이 살짝 있었대요. 몸 상태의 변수는 일단 있는 상태고 엄원상 선수는 평가전 두 경기를 모두 선발로 나서 일단 입지는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실전에서 어떨지도 봐야 되겠고 이 공격진의 개인 기량은 지금으로서는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선에 압박을 벗어나올 때 빌드업에서 약간 실수가 좀 드러났던 게 지난 두 번의 평가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선의 빌드업이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2선에서 이강인과 같은 자원이 한 명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측면에서 좀 본인이 개인 기량으로 볼을 끌고 가주는 하나의 옵션이 되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개인 기량이 지금 공격진에게는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개인 기량이 좋은 이동준, 엄원상, 송민규 이 경쟁에서 어떻게 좀 살아남는 선수가 나올 것인지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 보나요 선발? 저는 이강인 가운데 이강인 선발 그리고 권창훈 선수가 아직 몸 상태가 다 올라온 느낌이 아니에요. 송민규, 이동준의 좌우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중원에서는 아까 저는 김동현과 정승원. 나는 이제 형철이랑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뭐 예상이니까. 그럼요. 저는 원두재가 일단은 나올 것 같고 원두재 김동현에 위쪽에 난 이동경 선발. 그 다음에 왼쪽 송민규에 오른쪽 권창훈을 쓸 것 같아요. 오른쪽 권창훈을 쓸 것 같고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센터백은 이거는 똑같았어요. 정태욱, 김재우. 왼쪽은 전 강윤성이 선발. 김진야보다는 강윤성의 폼이 좀 낫지 않았어요. 나는 선발은 김진야가 서지 않을까. 오른쪽은 나는 이유연. 저도 이유연. 키퍼는 뭐 송범근일 거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예상이 되고 결국 이제 우리가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건 나머지 와일드카드 황의조와 권창훈의 경기 감각이 어떨지로 봐야 됩니다. 황의조는 경기 감각이 별게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공격수 하나니까 나올 건데 저는 권창훈을 일단 쓰면서 끌어올릴 것 같다는 생각인데 형철 같은 경우는 좀 두고 갔다가 본선부터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첫 경기 승리가 좀 중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좀 감각이 다소 애매하다 싶으면 그럴 수도 있다. 나는 좀 보게 되는 시선이고 김학범 감독이 인터뷰를 했죠. 둘의 몸 상태가 지금 70%가량 올라왔대요. 본선 때 좀 더 올라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둘 다 평가전 때 확실히 몸이 100% 올라오지는 않은 듯 봤고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 빠르게 회복이 돼서 특히 황의조의 경우는 아까 종민이 형이 말씀처럼 유일한 원톱 자원이기 때문에 빠르게 몸이 올라와서 본선에서부터 좀 크랙을 좀 균열을 상대한테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두 가지는 역시 뉴질랜드 선수들 위주로 이제 좀 꾸려봤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거 우리의 특징이고 뉴질랜드에 들여다볼 만한 두 명의 선수가 있죠. 일단 뭐 크리스 우드.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두 자릿대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로 그냥 부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이 선수가 약간 폼이 안 좋을 때는 그 세모발의 기질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헤더는 폼이 안 좋아도 확실합니다. 땁니다. 피지컬도 좋고 당연히 공중볼 잘 따고 근데 발을 통한 어떤 슈팅이나 연계가 종종 폼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기 때도 크리스 우드가 폼이 굉장히 안 좋았었다가 후반기 들어서 좀 올라왔었는데 올림픽에서 어떨지가 좀 들여다보는 포인트고. 근데 부담스러운 선수예요. 정태욱하고 아마 경쟁을 할 겁니다. 네, 정태욱은 탈아시아급 피지컬을 가진 선수입니다. 네. 양 부모님도 모두 다 이 또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대단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보면 더 커요. 그렇죠. 근데 크리스 우드는 PL에서도 수비수들이 버거워하는 공격수다. 네. 정태욱 선수가 이 크리스 우드에 대한 어떤 마크를 준비를 잘 해야 될 겁니다. 키는 일단 3cm 정태욱 선수가 더 크거든요. 네, 이 구도 그대로 좀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어깨 너비도 비슷해. 정태욱도 그만큼 대단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정태욱 선수는 올해 이제 주원 형이 예전에 현장 가서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더 속도를 위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 약간 호리호리해진 느낌이 있어요. 아, 몸이 말라졌죠. 살짝. 그러다 보니까 순발력 같은 거는 뭐 좋은데 크리스 우드는 와 이제 세거든. 힘이 진짜 장사야.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윈스턴 리드입니다. 윈스턴 리드. 네, 윈스턴 리드는 이제 웨스트햄 소속으로 유명하고 여전히 웨스트햄 소속인데 33살 경험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장기 부상 여파로 2018년부터는 전력 외자원으로 이제 그동안 부유가 됐었어요. 여기저기 임대 댕기고 그랬어요. 지난 시즌에 캔자스 시티 맞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엔 브렌트포드로 임대를 가서 백업이었지만 어쨌든 양 팀을 합쳐서 한 시즌 동안 20경기 이상을 소화했고 경기 감각은 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발이 빠르고 뒷공간 커버에 능한 자원인데 저는 이 선수가 무서운 건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왜냐면 올림픽이 생각보다 올림픽 경기들을 보면 어쨌든 어린 선수들 위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설픈 경기들이 많이 나와. 맞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33살에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 숱한 경험을 가진 리드랑 또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 우드라는 점은 경험적인 부분에서 뉴질랜드도 내세울만한 자원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저는 전력적인 우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담스러운 상대다. 그렇죠.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크리스 우드, 윈스턴 리드는 어쨌든 잔뼈가 제법 있는 굵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좀 조심하면서 처음부터 스타트 잘 가져가야죠. 그렇죠. 부담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첫 번째 경기를 잡으면 우리가 아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경기 우리 대표팀이 다치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인스타 이주원에서도 화면 볼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